자, 오늘은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망막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소통하고 싶은 내용 혹은 망막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오늘 망막 질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안과 전문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문용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안과의 문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안과 선생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얘기 해주시려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망막 질환이라는 게 조금은 낯설기도 하거든요. 망막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망막 질환이라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망막은 눈 뒤쪽에 있는 뒤쪽에 이제 벽지처럼 펼쳐져서 붙어 있는 시각신경입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 질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뇌로 전달하는 그런 곳이군요. 자, 그러면 망막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해주실 건데 이 망막 질환에 걸리면 심각해지면 실명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이제 실명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망막이 빛을 받아들이는 이제 최첨단에 있는 그런 이제 신경 수용기인데 네. 여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빛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못하니까 당연히 실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눈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이 가장 약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바로 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보통 망막 질환으로 얘기를 하면 3대 망막 질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걸 두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3대 망막 질환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네. 가장 외래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위주로 얘기를 하면 네. 1번이 이제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 망막병증. 두 번째가 이제 흔히들 매스컴에서 황반변성이라고 접하시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는 망막박리입니다. 망막박리. 예, 보통 여기서 망막박리는 이제 일반적인 망막박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열공성 망막박리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다른 망막박리 종류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망막 질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세 개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귀에 익은 것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겠죠? 네,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아무래도 외래에 자주 찾아오시는 질병들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고요. 또 외래로 많이 찾아오는 분들의 질병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먼 질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3대 실명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질환이 어떤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당뇨 망막병증이 이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WHO가 낸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이제 노동 인구에서 실명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1위입니다. 이제 노동 인구란 이제 정말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구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구들에서 실명을 일으킨다라는 건 이제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인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당뇨라는 병이 이제 사실 전 연령대에 걸쳐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합병증도 이제 당뇨 망막병증도 이제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심지어 청소년도 영향을 이제 줄 수 있고 다만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은 유병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이제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유병률도 이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 유병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가 궁금하네요. 이제 당뇨 앓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당뇨 합병증이 크게 이제 대혈관 합병증과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이 미세혈관 합병증에 해당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뇨가 결국 이제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먹여 살려야 될 혈관이 망가지면 결국 이제 시각신경, 망막의 손상을 초래하게 되고 또 혈관이 망가진 부위로부터 이제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고 안군의 구조물들이 손상되고 이제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를 겪는 사람들이 전 연령대에 있고 당뇨의 합병증이 바로 이 병이라고 하니까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일수록 일단은 발생 확률이 높고 실명 위기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발병을 했다라면 증상이 어떤가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네. 증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어. 증상이 있을 때 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비전문가의 개인 블로그 등에 이제 뭐 이런저런 증상들, 가령 눈에 뭐가 떠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러한 증상은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높은 가치가 있는 증상이 전혀 아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이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간격에 따라서 안과에 이제 증상이 없이도 하는 검사, 안과에 와서 하는 검사, 즉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좀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지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분비내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진료를 권고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기에는 이게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완치는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사실 당뇨막막병증을 완치시키는 치료는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환이 미세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모세혈관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없습니다. 이제 당뇨막막병증을 크게 이제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네네. 비증식성일 때는 이제 최대한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조절하면서 진행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네, 여기까지만 듣고요. 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들어갈게요. 네. 돈키호테 3부 계속해서 문용석 교수와 함께 실명을 부르는 망막 질환, 그중에서도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앞서 완치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답변하고 계신데 저희가 3부로 넘어오느라고 답변을 끝까지 못 들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당뇨막막병증 완치시키는 치료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정상 모세혈관을 재생시키는 치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막막병증을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으로 나누는데 네. 비증식성일 때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기저질환을 조절하면서 당뇨막막병증 진행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식성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뭐 수술이나 아니면 레이저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이제 시술을 시행하면서 큰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제 당뇨 황반 부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눈에 주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앞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당뇨가 전 연령대에 거친 질병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당뇨 약 복용 중인데 당뇨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망막병증 걸리는 건 아니죠? 라고 안석환 님도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예, 무조건 발병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가령 15년 정도 지나면 당뇨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도 75%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당뇨망막병증이 생긴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쨌든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더욱 소중해지고 또 결과적으로 답은 정기 검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3대 질병 중에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지금 벌써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워요. 두 번째로 언급해 주신 황반변성에 대해서도 황반변성, 정확히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질환인가요? 중심 시력, 즉 안과에 가면 시력판으로 재는 시력을 이제 담당하는 망막의 중앙 부위가 황반입니다. 이 황반 부위에 이제 나이와 관련된 어떤 진행들, 가령 올바른 시세포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황반에 침착물이 축적되고 비정상 혈관까지 이제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는 병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증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흔한 증상은 시력 저하입니다. 뭐 흔히들 이제 암슬러 격자, 그러니까 바둑판 모양의 무늬를 봤을 때 찌그러지는 증상이 있다. 뭐 이런 많은 설명을 하지만 환자들이 그런 무늬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일 흔한 증상은 시력 저하입니다. 그러면 노안이랑 이 황반변성이랑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안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토포커스 기능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모니터 보면 침침한 거죠. 근데 황반변성은 이미 신경이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 먼 거 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꼭 황반변성이 아니더라도 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 안과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치료가 가능한가요? 황반변성?
예, 그 황반변성도 사실은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침착물을 없애는 치료도 없고 비정상 혈관을 완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정상 혈관이 발병한 습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주사로 그 진행을 억제를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다 초기에 발견을 해서 최대한으로 억제시키고 이게 더 발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안과의 질병이 참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완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3대 질환 중에서 세 번째 망막박리 어떤 건가요? 이제 망막박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눈 안으로 들어오는 시신경 다발이 얇게 종이장처럼 펴져서 눈이라는 벽에 잘 달라붙어서 이제 기능을 하는 시각신경인데 이 망막이 눈에 잘 붙어 있어야만 이제 제 기능을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기능을 전혀 못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망막이 박리되는 질병이 바로 망막박리입니다. 망막이 찢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충격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너무 낡아서 네, 어떤 이유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격 때문에 이 망막이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네. 네,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 안에 있는 유리체의 후유리체 분리라는 증상이 이제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유리체라는 이제 젤리 같은 물질이 망막을 당겨서 찢어지는 겁니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젊은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런 후유리체 분리가 미리 빨리 세게 일어날 그런 어떤 환경들, 고도근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대부분은 시력 저하가 생기거나 커튼 치듯 가려지는 이제 시야 등이 주된 증상인데 초창기에 비문증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비문증? 네, 이게 눈에 떠다니는 증상인데 네. 망막박리에 선행하는 이제 망막 열공이라는 이제 망막이 찢어지는 건데 네네. 이 찢어지면서 부유물 가령 혈액이나 이제 조직 조각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비문의 증가는 반드시 안과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망막박리에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근시인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가 심하면 이제 심할수록 후유리체의 분리가 빠르게 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망막박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근시가 이제 매우 심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의 근시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고도 근시가 이제 망막박리의 위험 인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뭐 치료가 완벽하게는 어렵고 또 이런 망막 질환들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고 초기에는 또 아무런 증상도 없고 굉장히 들으면서 한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해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당뇨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최대한 늦춰야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일단 1번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나 망막박리는 사실 환자분들께서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이제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안과에 오셔서 이제 베이스라인 검사, 초기 검사를 하고 자기 위험도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좀 알고 계셨다가 이제 안과에서 권유받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당뇨 망막병증도 자기가 잘 조절하더라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과에서 권유하는 대로 그 간격에 맞춰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왜 증상은 없지만 그냥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어요? 뭐 이렇게 뭐 가려서 뭘 어딜 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망막박리는 이제 그런 것이 일부 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튼 치듯 가려지는 시야가 이제 주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평가해볼 수 있고 황반변성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시, 암슬러 격자, 바둑판 무늬를 봤을 때 좀 휘어져 보이면 꼭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아니더라도 황반에 문제가 있다, 황반병증이라고 생각하고 안과에 와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당뇨 망막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게시판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우리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64 하나님이 녹내장과 백내장도 망막 질환하고 관련이 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좀 이제 별개의 질환인데 녹내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제 그 시각신경이 이제 탈락돼서 없어져 나가는 질환입니다. 근데 그 병태 생리, 그러니까 병인 자체가 망막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시신경이 망막을 이제 시신경이 눈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다발이 어떤 사상판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취약점이 있어서 여기 가령 목이 많이 졸린다든가 이 통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이제 시각신경이 탈락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망막 질환이랑 좀 별개고요. 백내장은 이제 완전히 별도입니다. 그 망막은 눈 뒤에 있고 백내장이 생기는 수정체라는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은 눈 앞에 있습니다. 네. 이게 혼탁해져서 빛이 잘 못 들어오는 게 백내장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망막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네요. 원인이 있나요? 발병 원인. 녹내장에 이제 위험 인자들이 여러 개가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우리가 주지해야 될 부분은 역시 나이입니다. 네, 나이가 증가할수록 녹내장의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안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문득 궁금해졌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력이 좋으십니까? 눈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저도 종종 제 네. 눈을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요. 이제 원래는 안경 쓰고 다닙니다. 근데 어. 안경을 안 쓴다고 뭐 눈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편감이 없는 근거리 작업에서는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있고요. 예, 진료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호 안경이라든가 아니면 선글라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눈을 좀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제 그런 자외선이나 청색광이 이제 백내장을 일으킨다든가 망막에 독성이 있는 걸로 연구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장시간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썼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럼 보호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해가 되진 않는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을 통해서 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갑자기 야맹증이 심해졌습니다. 밤에 외출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병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대부분 제일 흔한 그 야간에 이런 야맹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력 저하는 교정되지 않은 근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시가 진행하는데 안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운전할 때만 쓰겠다고 안경을 맞추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증상을 느끼고 안경을 맞추러 오시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가령 내가 남들 다 볼 수 있는 어둑어둑한 그런 이제 어스름한 밤에 남들은 다 다니는데 나는 하나도 못 다닌다. 이게 진짜 야맹증인데 그럴 때는 빨리 안과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도 꽤 있는데 네, 그래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병증이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상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눈물이 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눈물이 계속 나는 경우도 있네요. 예, 눈물이 많이 생성되거나 배출이 잘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이 생성되는 일은 사실 그다지 없습니다. 오히려 생성이 안 돼서 안구 건조가 많고 눈물이 잘 난다라고 한다면 결국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되겠고 배출은 사실 그 눈 이제 안쪽 코 쪽 가장자리에 모여 있는 눈물점이라는 곳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면은 코에도 짠물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눈물이 계속 눈 안에 차오르게 되고 눈물이 흘린다, 눈물이 흐른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3777님께서 대학생인 자녀 눈이 계속 충혈이 돼서 안과에 갔더니 포도막염이래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것도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결국 눈의 염증입니다. 포도막 어떤 특정 이제 그 해부학적인 구조이기는 하지만 결국 눈의 염증이 심각하게 이제 발생되는 것이 포도막염인데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뭐 아토피나 건성 같은 그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심각한 합병증이 눈에 남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데 포도막염조차도 완치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일어나고 또 치료하고 또 일어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정기적으로 안과에 오셔야 됩니다. 뭔가 선생님은 이렇게 완치시켜서 딱 퇴원시키면 마음이 되게 행복하실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이렇게 오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어요? 네, 안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치되는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오늘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안구 망막 질환에 대해서 주사 치료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주사를 눈에 맞나요?라고 안석환님이 질문하셨네요. 예, 눈에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안과 치료용 주사는 눈에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이제 발생학적으로 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 눈 앞으로 튀어나오는 건데, 이제 뇌는 이제 뇌혈액 장벽이라 그래서 정맥 주사로 맞았을 때는 사실은 약물이 잘 가지 않습니다. 뇌에는. 그 우리 눈도 발생학적으로는 뇌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정맥 주사로 맞는 건 잘 가지 않고요. 눈 안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환자분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저희도 그렇겠어요. 횟수를 줄이는 여러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납니다. 보이는구나. 그 뭔지 아십니까? 올빼미. 네, 넘어가겠습니다. 안과에 가면 안압 검사를 하는데 높아지면 증세를 느낄 수 있나요? 라고 6887님이 물어보셨어요. 아주 급격하게 빨리 높아지지 않는 이상에야 증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압이 높다라고 평가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압이 높아도 시신경이 잘 버틸 수 있다면 사실 괜찮습니다. 또는 각막이 두꺼워서 안압이 높은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압이 높다라는 이제 어떤 단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봐야 될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단순히 한 순간의 안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계열,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 먹고 있는데 도움 되나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너무 긴데 딱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흔히 이제 약국에서 파는 루테인이라고 부르는, 사실 잘못된 명칭이긴 합니다. 루테인은 성분의 일부예요. 커피를 카페인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루테인이라고 부르는 약을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약은 이제 단계상 중기 건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거나 한쪽 눈에는 황반변성이 없는데 다른 한쪽 눈에 습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 외에는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 없다. 특별히 도움 다시 조금만 천천히요. 중기 나이, 양쪽 눈에 중기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거나 한쪽 눈에 습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 질병의 경과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된다고 연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다지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 정말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거든요. 예. 눈이 네, 네.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불편하시지만 않다면 네. 그것이 고농도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조합이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게 있으십니까? 그 안과에 제가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자, 다음에 이때 오세요 하는데 안 오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급적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라고 말씀드린 때에 잘 오시는 게 저도 편하고 환자분들께서도 좋으실 겁니다. 네.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해서 이게 왜 우리가 안 아프면 안 가거든요. 근데 안과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없는 때가 대부분이고 증상이 생겼을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고 선생님께서 다 그걸 생각해서 이제 언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오라고 할 때 내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진료 잘 받으시면서 눈 건강, 몸 건강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망막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선생님의 목소리나 이렇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 쭉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출연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과 문용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